생활에 유용하고 생생한 정보를 드리는 라디오 정보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매월 라디오 정보에 나와주셔서 크레딧 카드에 관한 다양한 정보들을 알려주시는 오메가 카드의 김창길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길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매월 저희들이 이제 EMV 기기에 대해서는 네. 다양한 정보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네. 문제점들이 많이 있나요? 예, 꼭 똑같은 게 이제 반복되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은 EMV 칩카드를 사용한 지가 2년이 넘어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습관에서 이제 연결되는 것들이 꽤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데뷔 카드는 무조건 핀 찍는다는 이제 습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데뷔 카드 아닌 거는 핀을 안 찍잖아요. 크레딧이니까. 네. 근데 크레딧 카드도 지금 핀 찍는 게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칩앤핀 카드라는 거 제가 네. 이제 매달 말씀드리는데 마스터카드 일종인데 지금 그냥 카드를 썼더니 핀 넘버 넣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데뷔 카드도 아닌데 무슨 핀이냐고 이제 질문들이 꽤 와요. 네. 근데 앞으로는 그 모든 카드들이 아마 이 칩앤핀 카드로 갈 거라는 예상을 해요. 앞으로는? 네. 왜냐하면 도난 방지나 시큐리티 면에서 보면 참 좋거든요. 카드를 주워서 사인은 뭐 비슷하게 하지만 핀은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꼭 핀 넘버를 넣게 되면은 이거는 도난 주소도 쓰질 못해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데 이제 문제는 사용상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네. 우선은 손님 자체도 그 핀 넘버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아, 손님이 네. 까먹었을 때. 네, 그리고 대개는 카드가 오잖아요. 예. 근데 핀 넘버는 또 다른 메일로 오거든요. 이게 같이 가지를 않아요. 잃어버렸을 경우를 대비해서 얘네들이 항상 보낼 때 카드 보내고 그다음에 카드에 보면은 다시 메일이 온다고 그래요. 네. 어나더 메일에 보면 이제 핀 넘버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무시하시거든요. 버리실 때도 그렇죠. 있죠. 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소에서 이제 신강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은 이거 바이패스하는 이제 기능도 있어요. 그러니까 핀을 몰라도 뭐 캔슬이나 엔터를 스킵하고. 기계에 따라서 예. 스킵이 돼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이거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우선은 기계가 그 핀을 억셉트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핀을 넣는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나 더 붙어 있거든요. 핀패드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는데 요즘은 인터널 핀이라고 그래서 그 자체에 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손님이 거기다 누르면 그냥 눌러져요. 그러니까 그 핀 데빗을 많이 안 쓰시는 업소에서는 인터널리는 돼 있어야 돼요. 무조건요. 그래야 혹시 그런 카드 들어오면은 핀 한번 넣으세요. 돌려주면 손님이 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락 와요. 칩앤핀 카드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주 오는 전화는 파워가 나갔다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기가 그렇죠. 이제 꺼졌다. 요즘에 특히 비 와서 이제 비가 와서요. 예. 네. 근데 이 EMV가 이제 프로그램이 바뀌고 나서는 꼭 뭐가 나오냐면 초기 화면이 카드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게 뜨는데 그게 뭐냐면 컴 서버라고 뜨고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 이름이요. 뭐 FD, 소프트페이 이런 게 떠요. 초기 화면에 네. 전기가 나갔다 나갔다 들어오면 그래요. 네. 이게 초이스를 하셔야 돼요. 네. 이 상태에서는 전혀 카드 머신이 워킹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페이를 누른다든가 이러면 돼요. 근데 이게 회사마다 컴 서버가 F2라는 버튼에 있는 경우 그 다음에 F3는 소프트페이 같은 게 나오는데요. 네. 일부 회사는 컴 서버가 F3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소프트페이가 이제 F2로 올라가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할 때 소프트페이를 찾으셔서 누르세요. 그래야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작동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냐, 이거 없앨 수 없느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그 마그네틱 카드는 대부분 전화로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네. 보통 8초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됐어요. 그런데 이 칩은 읽어야 될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이제 패킷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패킷이 용량이 많아서 옛날에 마그네틱보다 5배 정도를 데이터를 읽어서 보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화선이 그거를 감당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끊어지죠. 그러니까 끊어진다고 얘기했을 때 이게 뭐 그냥 끊어지면 그만이지 그런 게 아니고요. 시그널이 은행으로 가다가 끊어졌으면은 다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은행에 가서 거기서 어프로를 받아도 오다가 끊어져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프로세스가 벌써 그 된 돼 건데요. 있고요. 네. 그리고 기계에서는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차지를 해서 됐단 말이에요. 그럼 손님이 은행을 전화하면 어떻게 나오면 결과가요? 2개가 다 차지된 걸로 나와요. 근데 실제 차지는 아니에요. 항상 이거는 우리가 홀드라고 말해요.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펜딩 스테이터스죠. 네. 근데 손님이 이해를 못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그 남쪽에서 카드가 밸런스가 막 이렇게 별로 없는 경우는 여기 2번 쓰니까 내가 못 쓰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어떨 때 막힐 때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막무가내지 막 돈 들어달라고 막 이래요. 예. 경찰들 부르는데 경찰에서 설명을 하면은 이게 프로세스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럼 얼마나 이게 비즈니스 방해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분은 막 캐시도 줬다 그러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데 전화선을 쓸 경우에는 이 케이스가 많아요. 데이터가 잘 끊어지니까. 그래서 EMV가 마켓에 나오면서 비자 마스터의 레커멘데이션은 인터넷이에요. 무조건 인터넷을 하라. 인터넷을 네. 하라. 하라. 근데 이제 웬만한 가게는 인터넷으로 바꿨는데 소위 이제 스몰 비즈니스요. 네. 이제 맘앤팝 비즈니스. 이런 데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인터넷 놓으면 아마 거의 50불에서 100불 사이 인터넷만 그렇게 비즈니스가 들어가요. 조금 더 비싼 것 비싸요. 같아요. 네. 집은 뭐 19불에서 30불로 오는데 싸네요. 예, 비즈니스는 최소한 50불에서 50불 100불 정도 하죠.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나더 이게 익스펜스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전화는 꼭 필요하잖아요. 손님이 이제 그러니까 전화번호 하나, 그다음에 이제 캄캐스트에서 인터넷 하나 하면은 그 코스트가 거의 한 110불 이렇게 육박해요. 전화 하나만 유지하는데 한 60, 70불 들어가요. 네. AT&T에서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코스트가 또 들어가니까 힘들어 하셔요. 그래서 아직도 전화로 쓰시는 분이 제가 보기엔 한 30-40% 돼요. 한인 비즈니스까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서 왜 이거 차지가 됐냐고 이제 은행이 요즘은 잘 돼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스마트폰에서 봐요. 그렇죠. 그 들고 와서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 있지 않냐? 맞아요. 그런데 이거 홀드다. 펜딩이다. 막무가내 이해를 뭐 이게 뭐 홀드냐 빠져나갔다고 우겨대는 거예요. 왜냐? 자기는 딴 데 가서 그 카드를 못 써요. 그렇죠. 홀드하고 그 돈 있으니까. 때문에. 예, 근데 이게 풀리는 게 언제 풀리느냐? 보통 5 working days라고 돼 있어요. 5일이나 걸린다고요? 네, 그런데 네. 은행에 따라 요즘은 이틀만 해도 풀려요. 예. 하도 이제 이 데이터들이 그렇죠. 빨리 순환되기 때문에 예.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풀리는데 어쨌든 그때까지는 끊임없이 싸우게 되고요. 또 해피림은 그 금요일날 저녁, 토요일날 이때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는 이유가 우선 그때는 누구나 전화선을 쓰니까 시그널이 그렇죠. 약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날 전화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불행스럽게도 토요일이네요. 이게 토요일은 볼 수가 없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월요일날 죄송하지만 다시 오라고 하세요. 이렇게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데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싸우는 경우도 왕왕 있어요. 그렇겠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 웬만하시면 인터넷을 놓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요즘 그 뭐 그 인터넷을 놓을 때요 한국 분이 많이 이제 그 캄캐스트 하시거든요. 네. 제임스 방이라고 여기 있다가 지금 아틀란타 갔지만 누구 사람을 두고 하는데요. 네. 자, 여러분이 미국 사람한테 하셔도 상관없어요. AT&T 유버스요. 그게 인터넷이 있고 그다음에 케이블에서는 이제 캄캐스트 같은 게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거를 놓을 때 그 인터넷 모뎀이 있잖아요. 들어오는 네. 게 있는데 이거를 뒤에다 놓고 가요. 미국 애들은 쉽게. 아주 간단하죠. 거기서 그냥 해놓고 그러면 앞에까지 손을 다 끌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걸 설치할 때 꼭 내가 카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앞에 모뎀을 앞에다 해달라고 그러셔야 되거든요. 얘기를 하셔야 네. 되는군요. 미국 사람은 뒤에다 놔요. 근데 이제 한국 분하고 하면 아니까 저희하고 쭉 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계 근처에다 갖다 놔요. 네. 그래서 거기서 선만 한 6피트짜리만 꽂으면 되는데 네. 미국 사람한테 하는 사람은 뒤에 있어요. 어떤 때는 200피트까지 왜 멀어요. 그렇게 하는 거죠? 편하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전화 박스라든가 모뎀 박스가 뒤에 있거든요. 비즈니스가. 네. 거기다 그냥 탁 갖다 놓으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끌고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인터넷 놓을 때 드리는 게 미국 사람한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모뎀은 꼭 앞에다 놔달라고 부탁을 하십시오. 프런트에다 그래야 놔달라. 네, 네. 그래야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꼭 인지하셨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마스터카드 투빈 시리즈 얘기를 좀 아, 해볼까 하는데요. 그렇죠. 시작이 됐죠? 시작은 이제 그 예. 현지상으로는요 조용해요. 마스터 아직은요? 쪽에서도 아무 얘기 없고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지금까지 흘러온 경과를 보면은 6월 초부터 카드가 이슈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거 마스터가 이슈하는 게 아니고 이제 뱅크가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각 뱅크에 어사인은 돼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소위 말해서 뱅크 아이디 넘버거든요. 이게 투빈 시리즈라는 게 이제 빈이 이제 뱅크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각 뱅크마다 어떤 5자리의 숫자를 다 어사인해요. 네. 그러니까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문제는 그 뱅크가 이거를 이슈하냐 안 하는 뱅크 스케줄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마켓에서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도 뭐 결국 안 오는데 뭐 네네. 그런 거 못 봤어. 이렇게 되고 또 매스터에서 특별히 뭐 이거를 유예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루 이런 것도 아직은 없는 상태예요. 네. 옛날에 꼭 그 칩카드 나왔을 때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뭐 근데 언젠가는 이게 이제 마켓에 히트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우선은 지금이 새로 나가는 저희 오메가 프로그램은 그래요. 다 메스터 투빈을 이미 나가요. 그러니까 근래에 한 2달 전부터 받으신 분들은 전부 다 이건 투빈 시리즈로 이미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예, 문제가 없고요. 네, 네. 오래된 분들은 일단은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순서대로 해드리려고 네, 하고 네. 있고요. 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미국 사람들한테 하시는 분들은 한번 체크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기계가 투빈 시리즈를 업데이트 할 수 없는 기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요런 거는 좀 체크업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미리미리 전화를 한번 주시면은 네네네. 저희들이 이제 그거 안 됩니다. 하시는데 바꾸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저희들은 이제 그냥 해드리니까 해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미리미리 시간 되실 때 한번 전화 주시면 체크업 해보면 금방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드리도록 하지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오메가 카드에서 또 야심차게 내놓은 이 모바일 앱 프로그램인데요. 모바일 앱이요. 예. 네, 사실 뭐 미국의 큰 체인 스토어들은 이 모바일 앱을 벌써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죠. 큰 네. 데는 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지금 한 3개월 넘은 것 같아요.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마켓 설치도 하고 다녔는데 그렇게 확 하질 않아요. 이제 그러라고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한인분들이 하시면서 돈 들어가는 일이니까 조금이라도 피부에 딱 닥쳐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네네네.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결론이 이거는 언젠가는 이거서 이제 나올 때가 되겠다 그러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그 상황들이 뭐냐면은 모바일 앱이거나 뭐 POS거나 이런 관계가 뭐냐면은 결국은 인건비 절약이에요. 네.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느냐는 방법에서는 어려우니까 이제 익스펜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거든요. 이제 익스펜스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모바일 앱이라든가 POS, 뭐 키오스크 스타일 POS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모바일 앱에 대해서는 일반 식당은 아직 피부로 와닿지 않는데요. 제가 이제 그 피자 가게 같은 거,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많은데요. 네네. 이런 데는 전화로 일일이 오더를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런 데는 사실 필요하거든요. 뭐 돈도 뭐 599불 정도 만들어 드리고 하니까 크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큰 그 피자 체인은 다 있어요. 모바일 앱이. 그러니까 딜리버리가 이제 많은 곳이 우선은 이게 타겟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픽업 오더가 많은 경우예요. 픽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차역 주변에 네. 있는 그 식당들에는 투고가 많죠. 일식 그렇겠네요. 투고라든가 네네. 뭐 차이니스 투고 꽤 많아요. 네. 이 투고도 다 와서 주문하고 10분, 15분 기다렸다 가져가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골치 아프게. 근데 만약에 앱이 있으면 미리 한 15분 전에, 30분 전에 오더를 해놓으면은 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픽업이 많은 곳이 우선은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오더가 한꺼번에 밀리는 게 있어요. 일정 시간대에. 내 장사는 뭐 한 10시부터 2시, 3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 점심 장사. 이런 데는 그때 확 몰려요. 그래서 이것도 모바일 앱을 하게 되면은 미리 오더를 하니까 이제 주문을 1시간 전, 30분 전에 받아놓으니까 준비를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줄 서가지고요, 막 오더하면 만들면서 오더 받고 또 뛰어가서 그렇죠. 만들고 네. 이런 비즈니스일수록요, 오더 받는데 한 사람이 붙어 있는데요. 그거 없으면 가서 일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신문에도 잠깐 이제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키오스크 스타일 같은 것도 이제 그런 키오스크요? 네, 이제 네. 키오스크라는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예, 이렇게 시험이죠. 요즘은 에어포트에 가면은 네. 비행기를 티켓 카운터 가서 옛날엔 다 뭐 이렇게 줄 서서 줄 하셨죠. 서서 발권 받고 짐 붙였잖아요. 네. 요즘 한번 가보세요. 저도 뭐 아메리칸이나 유나이티드 가보면은 네. 거기 사람이 한 2-3사람밖에 없어요. 요즘에는요. 네, 그렇죠. 거기 서 있는 게 뭐냐면 전부 다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들 짜가지고 무슨 컴퓨터가 서 있어요. 그게 30대씩 막 그렇죠. 놓고 있어요. 네. 거기서 다 두들기고 해요. 서서 네. 네, 직접. 그리고 한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못하는 분을 도와준단 도와드리죠.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옛날에 한 20-30명씩 붙어 있다가 다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키오스크군요. 그게 키오스크예요. 그러니까 네. 프리스탠딩 POS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듯이 이게 이제 식당에 이제 뭐 들어가는데 무인 시스템 같은 네, 거네요. 무인 시스템이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햄버거스도 큰 데들이요. 파넬레브레드도 이제 키오스크 시스템이 들어가 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햄버거를 많이 파는 이런데요. 네. 근데 한국 분도 이런 스토어를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굉장히 바쁜 햄버거 스토어. 이런 데는 키오스크를 오시면은 키오스크에 이제 그 주문하는 게 모든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가서 이제 이렇게 종류별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예요. 주문을 하면은 그걸로 끄시고 그 옆에서 프린터가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 밤근에 오더한 거는 이제 메인의 그 지불하는 곳에 컴퓨터에 이렇게 나타나요.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번호를 부르면은 그거 가서 픽업하고 거기서 페이하는 그런 게 이제 있고요. 아주 바쁜데요. 아주 그 바쁜 데는 아재 키오스크에서 페이먼트까지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키오스크에서 오더를 다 해 페이먼트까지 끝내요. 그럼 저쪽에서는 주문만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시간 돼서 만드는 것만 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손님이 번호 부르거나 이름 부르면 이제 가서 픽업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인건비가 엄청 절약되죠. 엄청 절약되죠. 그래서 포틸로 같은 데는요, 뭐 가보면 점심 때 한 100여 명이 들어가는 저도 봤어요. 엄청난 큰 그 포틸로 가봤더니 뭐 와글와글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으면요, 한 줄에 보통 막 30명씩 줄을 서 있거든요. 예. 근데 키오스크를 거기에 한 6대만 가서 설치하면은 이게 그냥 한산해 져버려요. 거기는 티켓 카운터 다 그냥 거기서 오더를 해요.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거든요. 네. 종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한인 비즈니스 중에서도 내가 이 시간대에 몰린다. 그럼 키오스크가 얼마나 하느냐? 이 가격이에요. 보통 4,000~5,000불 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컴퓨터 자체가 한 3,500불 하니까 그걸 짜고 만들어서 하는데 실제 원가는 얼마가 들어갈 것이냐. 저희 생각할 때는 키오스크 햄버거 스토어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이게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스시 일반 뭐 오더하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간단하기 때문에 그저 한 2,000불에서 한 2,500불 정도가 아마 키오스크를 만드는데 적당한 가격일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정도에 만들어서만 놓을 수 있으면은 인건비를 많이 줄이셔요. 예를 들어서 제가 햄버거 스토어 그냥 간단하게 하시는 분들 가보면은 점심 때 만드는 사람이 둘 있고요. 이 오더 받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요. 주인도 오더 받고 또 어떤 사람이 그렇죠. 오더 받고 이렇게 돼요. 근데 키오스크가 하면은 이거 한 사람은 없어도 돼요. 오더 받는 쪽에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건비는 줄이실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좀 두렵네요. 그러니까 무인화가 네. 돼가는 거는 추세예요. 네. 이제 무인화가 돼가고 있죠. 지금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일리노이도 그렇지만 이게 최저임금제가 이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죠? 10% 그러면은 결국은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으면 자동화하고 무인화하는 게 최적인 조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내가 이 비즈니스 뭐 한 몇 년 하고 때려치겠다. 그러면 뭐 필요 없겠지만 그러나 이 비즈니스가 제법 잘 되고요. 네. 또 팔 계획이 있어도 키오스크를 갖춘 데는 사는 사람이 더 프리퍼예요. 여기는 참 자동화되고 편리하게 돼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온 가족이 달라붙어 일 안 해도 할 수 있다 운영이. 그러면 사시죠. 그렇겠네요. 근데 이제 한국 분들이 왕왕 그런 데는 조금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돈 들어가는 거는 이제 조금 안 하시려고 약하시죠. 하고 예.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웬만하시면 그런 가게 내가 되게 바쁘다. 이럴 때는 그 아마 키오스크에 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하고요. 어떤 비즈니스들이 키오스크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주로는 그 아주 그 점심때 가게가 몰리는 데니까는 그 햄버거 스토어들. 네.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그 일식집도 간단하게 투고가 많은데요. 들어와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때 판매하시는 그 다운타운 쪽에 점심 때 막 쏟아지죠. 그렇죠. 그리고 빌딩의 밑에 있는 곳에 큰 빌딩에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쏟아지죠. 네. 예를 들어서 탐슨 센터에 지하에 네. 가보면 식당이 여러 개 있어요. 네. 한인분이 하시는 것도 몇 개 있어요. 그중에. 거기도 보면 점심 때 줄이 그냥 꼬리를 물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 주문 받으랴 막 싸랴 정신이 없어요. 네네. 근데 키오스크가 있으면은 훨씬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인건비가. 근데 이런 데들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한동안 이 백화점 몰마다 푸드코트에 한인분들이 많이 하셨던 뭐 스테이크 샌드위치 가게라든가 네. 아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음식 백화점이라고 말하네. 그렇게 표시하지만 한 군데에서 여러 가게가 들어가 그렇죠. 있는 곳이 있어요. 예. 사실은 이분들이 다 협조가 되면은 키오스크를 놓고 하나만 거기서 넣고. 여러 오더를 다 할 수 있게끔 하면은 다 들어가요, 자기네. 근데 이제 이게 서로 가게가 협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이게 업체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시다, 예. H마트다 많아요. 예. 그러면 일일이 가서 주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군데서 예. 앞에서 주문 나오는 키오스크가 다 있어요. 아니면 거기서 주문받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면 POS에서 그거 다 들어가 있어요. 한식, 그럼 한식, 뭐 중식, 일식 이름별로 오더를 내면은 각 업주는 그냥 프린터를 받는 거예요. 쭉쭉 떠요, 오더가. 그렇군요. 네. 그럼 준비하면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픽업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세이브예요. 우선 맨파워가 세이브 될 뿐더러요. 이 주인이 보통 점심시간에 앉아서 오더 받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무인이요. 아무도 없어도 돼요. 음식 만들어도 되면 가져나와서 불러서 픽업만? 주고, 네. 주고 또 만들고 도와주고 주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편리한 이제 프로그램들이죠. 옛날에 POS 그랬는데 이제 키오스크 체제로 이렇게 많이 앞으로는? 넘어가는 거죠. 앞으로요. 예, 네. 무인 주문대라고 표시하나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염두에는 두시고 내가 언젠가는 한번 해보겠다. 가능성이 있다 그럴 때는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럼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방문해서 이제 어떤 게 적절한지 이런 것도 이제 알려 드릴 수가 있죠. 네, 오메가 카드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847-439-4300 847-439-4300 사무실은 그 골프학을 알곤킨 그 근처에 있습니다. 네. 오늘은 크레딧 카드와 POS 그리고 모바일 앱까지 비즈니스가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제공하는 오메가 카드의 김창길 대표님과 함께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크레딧 카드와 관련한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김창길 대표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지금까지 오메가 카드의 김창길 대표였습니다. 예, 오늘 라디오 정보에서는 오메가 카드의 김창길 대표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크레딧 카드의 다양한 또 정보들을 알아봤습니다. 키오스크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시스템인데요. 여러분들 다양한 질문,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오메가 카드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847-439-4300 847-439-4300으로 연락하시면 크레딧 카드와 POS, 모바일 앱까지 다양한 비즈니스가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제공하는 오메가 카드의 김창길 대표와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정보는 FM 95.9 AM 1330에서 동시 방송되고 있고요. 인터넷 방송 AM 1330 KR.com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 구글 폰 라디오와 누리 라디오에서도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정보 진행의 아나운서 최참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FM 95.9 AM 1330 행복한 방송 K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